한김 대표가 투자는 사람을 보고 하는 거라고 맨날 그러는 거지. 비웃었어요,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네. 그때 김범수 의장이 제 IR 자료를 막 보다가 중간에 한 페이지를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카카오 에서 플랫폼이라는 페이지를 넣어달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수요일인가 그냥 회사 한번 찾아오라, 파트너들과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 그 다다음 주에 입금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투자를 1년 동안 총 4번을 했었고요. 시드 투자하고 피벗 하고 나서 바로 프리 A 투자를 하고, 2달 뒤에 시리즈 A 투자에 참여하고, 4달 뒤에 있었던 브릿지 투자에 또 참여를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한 회사를 1년 동안 4번이나 팔로운 투자를 하게 되는 이유는, 저는 상사맨으로 커리어를 처음 시작해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일을 하다가 베이스 인베스트먼트라는 벤처 캐피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윤호이고요. 초기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포트폴리오로는 퀴닛을 운영하고 있는 라프랩스, 음원 IP 어그리게이팅을 하고 있는 비욘드 뮤직 컨텐츠 테크놀로지스, AI 위변조 방지 솔루션을 하고 있는 마크비전,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운용 규모 AUM 2,500억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2022년 초에 1,280억 정도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서 시드 프리 A 단계의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고, 알뜰폰 슈퍼 앱을 지향하고 있는 모요라는 팀에 시드 투자를 하고, 1년 만에 시리즈 A를 리드 투자한다든지, 메디컬 어그리게이터를 지향하는 메디빌더라는 회사에 처음 프리 A 투자를 하고 6개월 만에 시리즈 A를 투자한다든지, 적극적인 팔로운 투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 인베스트먼트를 동료들이랑 같이 창업하고 현재는 신윤호 대표랑 같이 대표를 맡고 있는 강준열입니다. 2000년대에는 네이버에 입사해서 큰 회사로 성장하는 것을 좀 경험을 했고, 카카오로 가서 카카오 초기부터 함께 이제 카카오의 성장을 함께 했습니다. 창업가의 비전의 크기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카카오 갈 때 플랫폼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오너가 부자니까 월급은 주겠지 이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SK텔레콤의 기업 문자 시장이 2조였어요. 그래서 매출 2조는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갔어요. 사실은 그건 기본적으로 대체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카카오는 펀딩을 딱 3번 받았거든요. 700억대 그냥 지인들한테 받았고, 지인들이 뭐 1세대들, 뭐 NC 김택진, 뭐 지금 대표인 남궁훈 대표, 인터넷 1세대 분들한테만 시드 펀딩을 받았고, 첫 번째 본격적으로 받은 펀딩이 2,500억 밸류 펀딩이에요. 그때 앵커 인베스트가 레버릭이라고 지금 굿 워터 캐피탈을 하는 한국계 투자자인 에릭이라는 분이 이제 투자하는 펀드고, 제가 이제 그 IR을 준비했어요. 그때 김범수 의장이 제 IR 자료를 막 보다가 중간에 한 페이지를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뭘 넣어야 됩니까? 카카오 에서 플랫폼이라는 페이지를 넣어달래요. 카카오 창을 이렇게 그리고 손가락을 그린 다음에 방향표를 그리고 음악 페이지, 게임 페이지, 뉴스 페이지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리면서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무슨 카카오가 플랫폼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칭을 쫙 하는데, 한 30분 피칭 딱 하는데 그게 한 20-30페이지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페이지 딱 멈췄더니 그 에릭이 그걸 딱 보더니 1시간 동안 정말 얘기했어요. 카카오가 왜 플랫폼인지 자기를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딱 얘기하고, 그 에릭이 그 자리에서 자기 투자하겠다고. 시장에서 카카오를 다 1,500억에 투자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가 안 되고 있었어요. 한 몇 달 동안. 미국인 투자자가 와서 카카오가 플랫폼이라는 걸 알겠다고 하고 2,500억을 찍어줬거든요. 카카오가 플랫폼이란 건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씩 실행해나가면서 찾아냈거든요. 앱 다운로드를 잘 시킬 수 있다는 걸 발견하고, 우연히 우리가 프로필 이미지를 여러 장 올리는 기능을 통해서 스토리라는 앱을 일주일 만에 1,000만 유저 앱으로 만들면서, 우리가 플랫폼으로서 이런 것들을 레버리지하면 모바일에 있어서의 전 영역에 어떤 의미 있는 프레젠스를 만들 수 있겠다를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됐는데, 그 전에 우리 리더였던 김범수 의장이 우린 플랫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시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지금은 우스운 얘기지만 SKT 임원이 와서 6천억에 팔라고 그러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멋모르고 그냥 팔자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랬었거든. 제가 26세 처음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에 입사를 해서 한 33살 정도의 회사에서 나오게 됐었습니다. 가까웠던 친구들 중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창업을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얼마 안 있었어요. 이제 카카오에 인수가 되면서 개인적으로 꽤 좋은 성과들을 거두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것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벤처협회에 공고된 모든 VC 지원서에 다 지원했었어요. 한 30개, 40개 정도 지원했었던 것 같고, 한 1-2년 동안 계속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면접을 한 군데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이제 입사를 했던 곳은 솔본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회사였고, 그곳에 근무하는 동안은 단 한 건의 투자도 성공시키지를 못했었어요. 꽤나 실패한 VC 직업인이었던 거예요. VC라고 이름은 지칭되어 있는데
한 번도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최근에 되게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왜 내가 투자를 못했을까 하는데, 예전에는 이 회사 자체가 투자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투자를 많이 하는 하우스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시도했던 투자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지금 와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철학과 어떤 맥락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었지? 라고 하면 어떤 투자를 해야겠다,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투자 자체를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또 악순환이 돌더라고요. 마음은 조급해지고, 처음에는 그냥 투자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벤처 캐피털리스트니까 내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이 직업에 대한 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투자를 한다가 맥락이 아니라 좋은 팀에게 투자를 한다가 맥락이고, 그 팀이 잘 돼서 좋은 리턴으로 돌아온다가 맥락이었는데, 그냥 그 투자 자체에 되게 매몰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실패를 계속 하는데 이 일은 계속 좋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오래 하고 잘할 수 있을까에 많이 더 집착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든 좋은 팀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갖고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것을 그냥 실행해 보거나 남이 안 하는 걸 하거나 시도해 보거나 밖에 답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은퇴하고 이제 알토스 고문 같은 걸 했거든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6개월 같이 좀 도와주고, 나중에 이제 알토스랑 같이 조그만 펀드를 만들었어요. 정말 얼리하는 뭐 이런 걸 제 개인하고 알토스랑 같이 하는 걸 협업을 하면서, 한김 대표가 투자는 사람을 보고 하는 거라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비웃었어요, 속으로. 무슨 소리야. 아이템을 안 보고 사람을 보고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네. 가설을 보고 아이템을 보고 3년 정도 개인 투자를 했는데, 물론 제가 그때 투자한 것 중에 정말 잘 된 게 많아요. 뭐 제가 두나무도 투자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후회하는 몇 가지 투자를 놓쳤어요. 아이템만 보고 해서. 사람을 봤으면 그냥 투자했어야 되는데. 당근마켓도 제가 카카오 있을 때 친하게 지내던 동생들이어서 처음 찾아왔는데 놓쳤고, 호갱노노라고 저희가 찾아왔는데 부동산 빼고 다른 거 아무거나 하면 내일 입금할 거라고 막 설득을 했는데 안 하더라고. 저는 지금 완전 100% 사람을만 보고 투자하려고 하고요. 베이스 인베스트먼트는 파운더들 3명 중에 2명이 벤처 생태계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벤처 생태계에 더 우리가 입은 혜택을 좀 돌려드릴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했습니다. 저희 미션도 이제 스타트업의 성공을 도와주는 미션을 가지고 투자업 자체를 좀 혁신해서 좀 더 가치를 주는 회사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좀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때 베이스 친다는 거는 음악적 재능은 없지만 그냥 끼워준 애들이 하는 포지션이 베이스거든요. 그렇지만 반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회사명을 뭘로 하지?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주연은 스타트업이니까 스타트업 주연들이 정말 열심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뒤에서 도움을 주자. 강준열 대표님은 굳이 돈을 번다면 스타트업들의 생태계에 도움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종종 뵀었는데 2017년 하반기 정도에 본인이 이러이러한 VC를 만들려고 하는데 설립 멤버로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주셨고,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는 처음으로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그렇게 없나?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왜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는 건가? 그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순수하게 말하면, 저는 생활인으로서 이걸 생업으로서의 VC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강준열 대표님을 포함한 파트너분들은 이 일이 아니어도 충분히 윤택하고 좋은 삶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이고, 과연 이게 이해관계가 일치될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다음 기회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인지 또 제안을 주셨고, 이번에는 조금 더 강력한 노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조금 더 열심히 VC 일로서 커리어를 쌓은 후에 제 하우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합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근데 그게 왜 우리랑 함께 하지 않아야 될 이유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와서 일해라. 그러다가 너 독립하고 싶으면 우리가 독립하는데 도와줄게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다 채용하고 자기 안에 가두려고 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근데 강준현 대표님 포함한 저희 파트너들은 좋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구나, 크게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느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같이 일해보면서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다. 신윤호 파트너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이 업을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예수와 12사도의 사도인 거죠. 예수가 돌아가시고 나서 12사도들이 그 박해를 견디면서 사실은 로마 제국에서 전도를 한 거거든요.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저는 재능과 능력에 상관없이 굉장히 큰 일을 이뤄낸다고 생각해요. 신윤호 대표를 보면 늘 제가 부끄러우면서 부러운 것이, 이 투자를 해서 스타트업을 도와준다는 이것에 대한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되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김범수 이장님한테 배운 건데 김범수 이장님은 사람을 쓰실 때 장점만 보시거든요. 처음엔 그게 되게 싫었어요. 왜냐면 저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왜 이렇게 쓰지? 근데 이제 그분은 그것의 어떤 마이너스보다 장점을 활용하는 플러스가 훨씬 조직에 크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완전히 공감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인간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어떤 장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베팅하는 것 같아요. 창업가들이 모두 다 100% 모든 면에서 우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프로덕을 정말 잘 만드는 사람이다, 뭐 슈퍼 엔지니어다, 그러면은 그것을 바이하고 다른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개발도 잘하고 경영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창업자분들 뵈면 늘 세 가지가 궁금해요. 이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얼마나 원하실까? 그걸 하실 능력이 있으실까? 그 중에서 늘 제일 어려운 건 원하는 게 뭘까? 많은 IR 피칭과 대화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고, 저희도 정말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니면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제 늘 진짜 진심은 과정 중에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중요한 의사결정의 순간에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분이 정말 원하는 게 어떤 것일까를 아는 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얼마나 원하느냐에 대한 건데, 이 얼마나 원하느냐는 뭘 원하느냐보다는 조금 더 쉬운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얼마나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매우 많이 원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수준으로 무언가를 할 리는 없어요. 가끔은 비정상적일 정도의 노력이나 열망이나 행위를 수행할 때도 많을 거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할 능력이 있는가에서 이 능력이 무슨 특정 기술에 대한 능력은 아닌 것 같고, 점점 더 사람들을 모으고 팀을 만들고 하는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결국 혼자서 어떤 일을 하는 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가 일을 하고 있던 걸 1.5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결국 팀을 만들어야 내가 일을 하고 있던 걸 10, 100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에 대한 거를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게 물어보는 게 10년 뒤에 뭐 할지가 되게 열심히 물어보거든요. 정말 훌륭한 창업가이자 리더는 현재 우리 프로덕을 넘어서서 이 프로덕이 어떻게 더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과 비전을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일단 저도 해봤지만 첫 번째 프로덕을 성공하는 걸 전 본 적이 없거든요. 당근마켓이 4번째 시도거든요. 카카오에서 저희가 기회를 2번 줬거든요. 로컬 서비스를 만들려고. 근데 둘 다 실패했고, 나가서 4번째 한 게 당근마켓. 대부분 여러 번 시도해서 성과를 낸 거고, 우리가 실패할 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실패하고 성공할 때 돈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실패할 때 돈을 내면 안 되니까 훌륭한 분이 실패했으면 또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투자들을 하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접근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이 업은 진짜 커질 거다 라는 식으로 접근했던 경우도 있었고, 사람을 쫓아다녔던 경우도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바텀업이라고 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하다더라, 이 팀이 정말 훌륭하다더라 라는 팀들을 쫓아다니면서 투자를 했었던 케이스도 있었고, 피니스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라포랩스라는 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소문만 듣고 찾아갔어요. 토스와 하이퍼커넥트에서 현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니어 쪽 관련된 사업을 준비를 하신다더라. 네, 안녕하세요. 라포랩스에서 제품 만들고 있는 홍주영입니다. 사업팀 리드하고 있는 최혜민입니다. 저희 대학 동기고 이게 사업이 4번째 사업이라서 한 10년째 같이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는 사실 저희 완전 시드 투자, 맨 처음에는 사실 아이템보다 저희 팀 보고 바로 해주셨고요. 하지만 얘기가 늘 아름답게 흘러가진 않는 게, 안타깝게도 첫 번째 나왔던 서비스는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돈 날렸구나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4050 대상으로 취미 플랫폼이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면서 오프라인 취미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돼가지고, 그럼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제 온라인에서 취미 클래스를 하기에는 시장 규모가 아직 너무 작다. 시장 규모 작다는 사실 알자마자 피버팅했고요. 메일이 왔어요. 감정적인 맥락이 아니라 이 실험을 어떻게 했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고, 이건 좋았지만 이건 나빴고, 그러므로 이 실험을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이하게 쓰셨었어요. 영에서 1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럭, 그러니까 운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결국 주사위를 얼마나 린하게, 현명하게, 효과적으로 던져내느냐의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주사위를 던지는 것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한 3개월, 4개월 뒤에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 어떤 걸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셨어요. 40대, 50대 여성들을 위한 피니시라는 플랫폼이었고, 쉽게 의사결정했던 것 같아요. 필요하신 만큼 투자할 수 있다.
사실 그것보단 그 다음 라운드가 더 기억에 남는데, 저희가 커머스인데 엄청 빨리 성장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객한테 돈은 그 정산이 7일이니까 7일 후에 받는데 대금 지급은 이틀 후에 해야 되니까 현금이 5일치가 부족한 상황이 있는데, 너무 빨리 성장하면 그 캐시가 다 말라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베이스가 그 얘기를 월요일 날 했는데, 수요일인가 그냥 회사 한번 찾아오라, 파트너들과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 그 다다음 주에 입금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빠른 속도로 투자 의사결정을 해주셔가지고 빠르게 성장할 때 현금이 없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투자를 1년 동안 총 4번을 했었고요. 시드 투자하고 피벗하고 나서 바로 프리 A 투자를 하고, 2달 뒤에 시리즈 A 투자에 참여하고, 4달 뒤에 있었던 브릿지 투자에 또 참여를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한 회사를 1년 동안 4번이나 팔로운 투자를 하게 되는 이유는 그 팀의 꿈의 크기가 계속 커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처음 저희가 투자했을 때 그 팀들이 갖고 있었던 꿈의 크기가 10이라고 하면, 그 팀들은 성장하고 서비스가 커지고 많은 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 꿈이 단순히 1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0이 된 상태에서 저희를 또 찾아와 주시면 저희는 팔로우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큰 걸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꿈이 그만큼 빠르게 커지고 본인들의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가 더 빠르게 커졌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기업의 존재의 이유는 결국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투자한 스타트업들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와우할 수 있을까? 라는 지점에서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당장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투자사 누구에게 찾아가서 투자를 제일 먼저 받고 싶은가 라고 했을 때, 베이스 인베스트먼트의 신유노가 아니면 우리는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가 저희가 정의하는 방식이거든요. 나한테는 투자 받고 싶은데 베이스 인베스트먼트는 좀 별론 것 같아 도 안 되고, 베이스 인베스트먼트는 되게 좋은데 나라는 담당자는 탑이 아닌 것 같아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절대적이고 앱솔루트 했으면 좋겠거든요. 누구에게? 고객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이지? 고객이 성공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라는 맥락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3, 40년 안에 걸쳐서 해야 될 일을 3년, 4년 안에 해내는 그런 압축적인 과정이 결국 스타트업이라는 것의 본질인데, 이걸 잘하는 건 일반적으로 일을 잘하는 것과는 꽤 많이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익스포넨셜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가진 스타트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거나 그 성장을 리드했던 분을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나 뵀었던 분이 이태양 파트너 이승건 대표님과 같이 비바 리퍼블리카를 설립하는 시점부터 코파운더로서 함께 하셨던 분이고요. 지그재그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CMO, COO 역할로 공동창업자로서의 일을 하셨었던 김정훈님, 저희의 포트폴리오의 성장을 도와주시는 일을 해주세요. 본인이 뛰어난 창업자, 난 가능성 있는 창업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 베이스 인베스트먼트를 떠올려 주시고 찾아와 주신 후에 저희가 가장 먼저 첫 번째 FI 투자자가 되는 모습, 그리고 그분들이 성장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드 투자를 한 팀이 시리즈 D 정도 됐을 때도 그때의 경영상의 고민이나 어떤 운영의 고민이 있을 때 저희를 가장 먼저 찾아와 주시는 모습, 그렇게 성과를 거두고 성장하신 분들이 다시 또 저희의 LP가 되어주시는 모습, 이 세 가지를 꿈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고객분들한테 와우한 경험을 줬을 때 만들어지는 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경제학과 나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지대 추구자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땅을 가진 것만으로 계속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고, 베이스를 창업했다고 해서 베이스 브랜드에 대한 지대 추구자가 되고 싶진 않고, 이거는 우리 동료들이랑 공유를 했고, 파트너라도 베이스에 기여하지 않으면 지분을 팔고 나가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주주간 계약도 했고요. 베이스란 회사가 굉장히 오래도록 지속되는 창업가들을 도와주는 브랜드이자 엔터티가 됐습니다. 저희 제네레이션이 투자 일을 안 하더라도 다음 제네레이션이 저희를 물려받아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성공해서 베이스 LP 될 생각이 있어요? 아, 무조건이죠, 무조건. 받아주시면 영광입니다. 영광으로. 네. 받아주시면 진짜 할 생각 있습니다. 좀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년 후에 베이스 LP뿐만 아니라 파트너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